초여름의 눅눅한 공기가 내려앉은 도심의 오후, 진호는 거래처와의 미팅이 생각보다 일찍 끝난 덕에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형, 동생하며 지내온 기철과 저녁에 소주나 한잔할까 싶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번호판의 SUV 한 대가 길 건너편 모텔 골목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오는 모습이 진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거 기철이 차 아닌가? 진호는 반가운 마음에 경적을 울리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여자의 옆모습이 너무나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칼과 옆으로 살짝 고개를 돌릴 때 보이는 특유의 턱선. 그것은 매일 아침 진호가 집을 나서며 마주하던 아내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진호의 심장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뒤를 쫓으며 진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춰 섰을 때 차 안에서 기철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웃는 모습을 본 순간 진호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수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여 내놓으며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평온함이 진호의 속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별일 없었어? 진호가 최대한 담담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평소랑 똑같았지 뭐. 오후에 시장 잠깐 다녀오고 집에서 청소 좀 했어. 당신은 왜 그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기철이한테 연락은 없었어? 그놈 요즘 사업 어렵다고 징징대더니 조용하네. 진호의 질문에 수진의 숟가락이 아주 찰나의 순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싱긋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글쎄요, 기철 씨가 나한테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당신이랑 친한 동생이지 나랑은 그냥 형수 동생 사이인데. 당신도 참 예민하긴. 그 말 한마디가 진호의 가슴에 비수로 박혔습니다. 형수 동생 사이라니. 낮에 보았던 그 뜨거운 눈빛과 손길을 떠올리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진호는 식탁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식탁을 엎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진호는 기철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기철은 평소처럼 넉살 좋은 웃음을 지으며 피로회 복제 한 박스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형님, 웬일로 대낮부터 저를 다 부르시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기철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진호는 그런 기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10년 전 기철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선뜻 돈을 빌려주었던 일, 명절마다 기철의 부모님 선물까지 챙겼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철아,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냐? 진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기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유, 형님도 참. 제가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이놈의 사업이나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누구 소개라도 시켜주시게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길래 말이야. 어제 오후에는 어디 있었어? 연락하려다 말았는데. 기철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이내 여유로운 척 대답했습니다. 어제요? 아, 어제는 거래처 사장님 만나러 저기 외곽 쪽에 다녀왔죠. 하루 종일 운전만 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뻔뻔한 거짓말이 기철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진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진호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을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내가 너 하나는 확실하게 믿는 거 알지? 우리 사이에 비밀 같은 건 없어야지, 안 그래? 진호의 뼈 있는 말에 기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럼요, 형님. 제가 형님한테 숨기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우정이 몇 년입니까? 우정이라는 단어가 기철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가짜 연극을 끝내기로.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유순한 남편도 인자한 형도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으로 단단해진 진호의 눈빛에는 서늘한 복수의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기철을 돌려보낸 뒤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려야겠습니다. 단 한 푼의 재산도 그 알량한 자존심도 남기지 않도록. 차갑게 식어버린 진호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두 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이자 지옥 같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은 그렇게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뒤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며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지만 가장 믿었던 아내와 동생 같은 후배의 배신은 그의 심장을 매일 밤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섣불리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무서운 것은 냉철한 복수라는 것을 그는 사업판에서 이미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아내 수진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고용하는 대신 지방 곳곳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패턴은 진호도 알고 있는 딸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메시지 함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대화 내용들은 진호의 눈을 멀게 할 만큼 노골적이고 뜨거웠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고생했어. 형님 눈치 보느라 힘들지? 조금만 참자. 아니야, 수진아. 형님은 눈치가 없어서 절대 몰라. 우리 내일은 거기서 봐. 보고 싶어 죽겠다. 기철의 메시지의 안에는 하트 이모티콘을 남발하며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그 모든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화면이 흔들렸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10년 넘게 형이라 부르며 제 집처럼 드나들던 기철이 자신의 아내와 이런 저질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니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진호는 기철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수진에게는 기철이 사업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고 하니 술상을 좀 봐달라고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은 평소처럼 다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진호는 일부러 기철에게 독한 위스키를 권하며 잔을 채웠습니다. 기철아, 너 요즘 돈 쓸 일이 많은가 보다.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다고 형수한테 하소연했다며? 진호의 느닷없는 질문에 기철이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곁에서 과일을 깎던 수진의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진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형수님한테 그런 소리를.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지나가는 소리로 한 거죠. 형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기철이 너스레를 떨며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여보. 지난번에 기철 씨 잠깐 들렀을 때 요즘 사업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기에 제가 힘내라고 말 한마디 해준 게 다예요. 당신은 무슨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그래요. 진호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실 테이블 밑으로 두 사람의 발끝이 살짝 닿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등등한 배신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진호는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기철아, 내가 너를 10년 넘게 보면서 참 정직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가끔은 사람 속이는 재주가 있더라. 기철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수진이 급하게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여보, 술 기운 올라오나 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요. 기철 씨 무안하게. 아니, 험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기철아, 너 지난주 수요일에 내 차 본 적 없지? 나는 내 차 봤거든. 저기 교회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더라. 조수석에 아주 예쁜 여자를 태우고 말이야. 진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북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기철은 컵에 든 얼음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고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왜들 그래? 분위기 이상하게. 기철아, 그때 옆에 탄 여자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 같기도 하던데 한번 얼굴 좀 보자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가던지. 진호는 여유롭게 술을 한 모금 마신 뒤 기철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기철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형님, 그게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거래처 여직원하고 업무상 잠깐. 업무? 모텔에서 업무를 봐? 야, 이 개자식아. 진호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술잔을 벽으로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거실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수지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소파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고 기철은 겁에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내 놈들이 내 눈앞에서 내 집에서 나를 병신 만들며 주고받은 그 추잡한 메시지들 내가 다 봤어. 수진이 너 시장 간다더니 그 새끼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어? 내 돈으로 산 옷 입고 내 돈으로 산 가방 들고 가서 그놈이랑 그러고 싶었냐. 진호의 포효에 수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요란하고 처참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형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정말 미친 놈입니다. 형님 은혜도 모르고 제가 천벌 받을 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눈에는 그들의 눈물이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당장 닥친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겁한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용서? 그런 건 내 놈들끼리나 해. 이건 이혼 소장이고 기철이 너한테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갈 거야. 내 변호사가 이미 준비 다 끝냈어. 기철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 문제가 아니라 진호가 기철의 사업 자금주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떠올린 모양이었습니다. 형님, 소송이라니요?
우리 사이에 법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사업 자금 회수만은 제발.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이제 법밖에 없어. 너는 내 동생도 아니고 수진이 너도 내 아내 아니야. 오늘 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진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40대 중반 인생의 절반을 함께해온 동반자와 가장 아끼던 후배를 한꺼번에 잃는 고통은 컸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숨어 지내며 자신을 비웃었을 두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의 단호함은 최소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닫힌 현관문 너머로 수진의 울음소리와 기철의 허망한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호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남은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습니다. 가슴 속 불길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지옥 같은 기만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망가뜨린 내 인생 똑같이 돌려줄게. 진호는 어둠 속에서 변호사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소송의 강도를 높이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갈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0대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진호의 지난 10년을 깨끗이 씻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빗소리는 밤새도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평소 형님이라 부르며 간이라도 빼줄 듯 굴던 기철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간의 밑바닥을 보려면 돈과 치부가 걸린 싸움을 해보라는 어른들의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진호는 법원에서 날아온 답변서를 읽으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기철은 변호사를 선임해 오히려 진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기철은 이미 한 배를 탄 듯 자신들의 불륜을 외로움에 의한 실수 혹은 진호의 가정 소홀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었습니다. 진호는 종로 근처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기철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기철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집요하게 만남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는 기철의 모습은 예전에 활기차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초조한 듯 연신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위자료 청구 수치도 너무 과하고 무엇보다 제 사업장에 가압류를 거신 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 망하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기철이 자리에 앉자마자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진호는 차가운 눈으로 기철을 응시하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 망하라고 건 거 맞다. 내가 내 가정을 망가뜨릴 때는 내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 10년이다 기철아.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접한 세월이 10년이야. 저도 압니다 형님.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런데 수진이 말 들어보니까 형님도 집에서 살갑게 안 하셨다면서요. 사람 마음이 허해지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눈길이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형님 속인 건 아닙니다. 기철의 입에서 나온 인지상정이라는 단어에 진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40대 중반의 가장으로 살며 가족을 위해 밖에서 수모를 견디고 돈을 벌어온 세월이 저 비겁한 변명 한마디에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놈이 인지상정을 논해?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건 수진이가 아니라 내 통장 잔고겠지.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냐? 너랑 같이 지내나? 진호의 물음에 기철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수진이도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형님이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해준다고 나오시니까 죽고 싶다고 난리예요.
형님, 그래도 한때 부부였는데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십시오. 저한테 거신 소송 취하해 주시면 저도 수진이 책임지고 잘 살겠습니다.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책임? 내가 수진이를 책임진다고? 너 같은 놈이? 웃기지 마라.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지나가면 수진이를 제일 먼저 버릴 놈이야. 증거 필요해? 내가 다른 여자들한테 보낸 메시지들 내가 조사 안 했을 것 같냐? 진호가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기철이 수진 몰래 다른 유흥업소 여성을 만나는 정황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너희 둘의 사랑이 대단한 순애보라도 되는 줄 알았나 본데 너는 그냥 발정난 짐승일 뿐이야. 수진이한테 전해라.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나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너 내 사업 인맥들한테 내 춤은 다 퍼지는 거 시간 문제인 거 알지? 가압류는 시작일 뿐이다. 진호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기철이 형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형님, 하며 소리쳤지만 진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길을 걷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부쩍 늙어버린 듯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정을 잘라냈습니다. 40대 남자가 지켜야 할 것은 더 이상 깨진 항아리 같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기만한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만이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아마 기철에게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차갑게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시간 낭비였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수진아. 내가 선택한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줄게. 진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법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지만 진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했습니다. 10년 우정의 마침표는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법전의 판결문으로 찍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이제 남은 소송 절차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그들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더 단단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나서야 길고 지루했던 법정 싸움이 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는 마치 진호의 얼어붙은 심장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인생의 성적표를 받아든 기분으로 진호는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한때 인생의 전부였던 수진과 친동생보다 더 아꼈던 기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구기철은 원고 이진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수진과 원고 이진호의 이혼을 선고하며 재산 분할에 있어서 원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한다. 판사의 무미건조한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가 승리한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소의 기쁨보다는 허망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길 수진이 진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하고 수척해진 얼굴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해.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내가 잘못했어. 기철 씨랑은 진작에 끝났어. 그 사람 자기 소송 당하니까 바로 나 몰라라 하더라.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한때 그 손을 잡고 평생을 약속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그보다 더 큰 배신감이 그 통증을 덮어버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갈 곳이 없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내가 선택한 길이야. 기철이가 너를 버릴 거라는 거 내가 말했었지? 너희 둘의 그 얄팍한 불륜이 이런 결말일 줄 몰랐어? 그래도 우리 8년 넘게 살았잖아. 정이라는 게 있잖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수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매달렸지만 진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대 남자의 정은 책임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기만을 용서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진호가 대답 대신 뒤를 돌아보자 멀찍이서 눈치를 보며 도망치듯 걸어가는 기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진호는 큰 소리로 기철을 불러 세웠습니다. 야, 구기철. 어디 가냐? 위자료 입금 기한 잊지 마라.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압류 들어갈 거니까. 기철은 흠칫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개미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조만간 정리해서 보낼게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형님 소리 하지 마라. 듣기 거북하니까. 내 덕분에 인간 공부 제대로 했다.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진호의 냉소적인 말투에 기철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서둘러 법원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10년 넘게 형이라 부르며 따르던 그 싹싹함은 이제 비겁함으로 변해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만 응시하며 어깨를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랑 기철이 덕분에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진호는 미련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햇살 아래서 진호는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40대라는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거짓으로 가득 찬 껍데기뿐인 가정보다는 차라리 시린 고독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근처 포장마차에 들어가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맑은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 넣자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철이 맞은편에 앉아 형님 한 잔 더 받으세요 하며 너스레를 떨었을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진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가 주는 해방감이 그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한 병 더 주세요. 진호는 혼자만의 술잔을 채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든든한 형도 아닌 오로지 이진호라는 이름 썩자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수업료로 지불하고 얻은 교훈은 혹독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관계는 모래성보다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 술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진호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사람에 대한 희망마저 버리지는 않겠노라고. 40대 남자의 인생 2막은 그렇게 소주 한 잔의 쌉싸름함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심의 소음이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남은 술을 단숨에 비우고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등 뒤로 저무는 노을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홀로 서 있는 한 남자의 굳건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참아 지우지 못했던 기철과 수진의 연락처를 영구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또 다른 진실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소송 끝났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냐? 소주나 한잔하자. 내가 살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에 진호의 입가에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그의 인생도 이제 더 단단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10년의 배신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힘차게 땅을 디디며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법원이 내린 냉혹한 판결의 결과는 수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치르고 나니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당장 몇 달을 버티기 힘든 푼돈뿐이었습니다. 진호의 그늘 아래서 부족함 없이 살던 시절 그녀가 누렸던 우아한 브런치와 백화점 VIP 대접은 이제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수진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을 겨우 구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는 그곳에서 수진은 매일 아침 눅눅한 이불을 걷어내며 눈을 떴습니다. 40대 중반, 경력이 단절된 여자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네일 아트가 되어 있던 그녀의 고운 손은 이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물에 불어 터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퇴근길 수진은 대형 마트 앞을 지나다 진호와 함께 장을 보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카트를 밀며 무엇을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던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해 할인하는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그녀는 지갑 속에 1,000원짜리 몇 장을 세며 씁쓸한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때 저 멀리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익숙한 SUV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철의 차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지만 조수석에는 수진이 아닌 훨씬 젊고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수진이 진호에게 버림받자마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도 살 길 찾아야지 미안하다는 문자가 그가 남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수진은 빗줄기 속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원망할 자격조차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철의 배신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진호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이제야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로 찬 것은 진호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던 거대한 성벽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수진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벽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화려한 주인공이었으나 이제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초라한 조연으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가 사무치게 서러웠습니다. 여보. 아니 진호 씨. 수진은 차마 부르지 못할 이름을 읊조리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낡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는 방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긴 밤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10년의 안락함을 맞바꾼 한순간의 유혹은 남은 인생 전체를 가난과 고독이라는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진호와 기철 그리고 수진. 셋이서 함께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 뜨거웠던 여름날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영원한 신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진은 텅 빈 방 안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을 하나씩 되새기며 차가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대 여자의 무너진 삶 위로 용서받지 못한 세월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빗소리가 잦아들었지만 수진의 마음속에 내리는 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오롯한 몫이었으며 배신의 대가로 치러야 할 가장 가혹한 벌이었습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